조선 궁중비사. 방출된 궁녀 탕문화와 연경비를 취했던 왕의 친척 홍상과 윤은노. 왕실일은 우리 집안일이니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간들은 왕실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이니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이 장군의 첩이었던 탕문화와 왕의 처남인 윤은노. 성종 17년인 1486년 12월 21일 왕의 매제인 홍상과 왕의 처남인 윤은노가 모두 방출된 궁녀를 취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았습니다. 왕은 세종의 손자 강양군 이축이 버린 여자가 맞느냐고 물었고 신하들은 모두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궁녀를 첩으로 삼은 관리는 곤장 100대를 때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종친도 마찬가지인가? 라고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여자 주인공 탕문화라는 여인을 알 필요가 있는데 탕문화는 원래 남이 장군의 첩으로 춤과 노래를 잘해 남이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남이의 역모 사건으로 관비가 되었습니다. 1469년 실록에 보면 탕문화를 진의 관비로 속하게 하라는 왕의 지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탕문화가 어떻게 강양군 이축의 여인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궁녀라 칭하는 것을 봐서는 진해에서 다시 궁궐로 발탁이 된 듯한데 그렇지만 강양군 이축도 얼마 뒤 윤은노에게 자기 애첩을 빼앗겼습니다. 왕은 연로한 강양군 이축을 불러 그간 사정을 물었는데 강양군 이축은 탕문화라는 여인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녀와는 이혼을 한 뒤고 윤은노는 이혼한 여인을 취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이 상소를 올린 대간을 불러 왜 허위사실로 왕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느냐고 따지자 대간은 이혼한 경우 휴서를 주어야 하는데 탕문화에게 그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증명하는 휴서를 소지했느냐고 탕문화에게 묻자 탕문화는 기녀 입장에 무슨 휴서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저 하룻밤 통한 사내에게 정을 주는 것이 기녀들이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이미 이혼한 여자를 건드린 것은 간통한 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강양군 이축의 여자에서 윤은노의 여자로 간 탕문화가 다시 실록에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탕문화가 윤은노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녀는 윤은노가 자기와 이혼을 하면서 그동안 준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데 윤은노가 그동안 박납이란 제도를 이용해 부정축제를 저질렀다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박납이란 지방의 특산물을 중앙에 바치는 제도인데 윤은노가 왕비의 동생이라는 권세를 이용해 재산을 축적한 것이 상당했고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왕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들은 그 남편에 대한 잘함과 잘못함을 함께해야 하는데 사악하게도 남편의 흠을 여기저기 악랄하게 비방하니 그 여자를 감옥에 하옥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벌써 탕문화라는 여인 때문에 왕실 이름이 여러 번 더럽혀진 것에 대한 왕의 불쾌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그 뒤로 탕문화라는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윤은노에게 버림받고 재산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몰라도 나이도 많은 여자라서 탕문화라는 여인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은 참 고단한 인생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될 뿐입니다. 한편 윤은노가 연산군이 집권하고 10년 뒤 실록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연산군 일기 신내권 연산 10년 6월 25일 갑신 4번째 기사 1504년 명 홍치 17년 윤은노의 아내를 가늠하고 누구의 딸인지 이계맹에게 묻다. 전교하기를 윤은노의 아내는 누구의 딸인가 하매 승지 이계맹이 아뢰기를 전 금천 현감 김복의 딸입니다 하였다. 사람들의 말로는 왕이 가늠하고서 깊은 까닭에 물은 것이라 한다. 그러니까 윤은노가 다시 젊은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을 임금이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강수가 어우동을 벌이게 만든 연경비와 왕의 매제인 홍상. 그리고 홍상의 간통 사건이 또 등장하는데 비슷한 시기 덕종의 딸인 명숙공주와 결혼한 홍상이 이금정의 첩을 취한 일이 있어 사원부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왕이 다시 홍상과 이금정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자 두 사람이 입을 맞춘 듯 서로 이혼 증서를 준 것은 없지만 이혼한 여인이고 중매를 선 사람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매쟁이까지 불러 조사하고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홍상이 취한 여인이 연경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실록에 그 이름이 9번이나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은 예종 1년 세조 임금 국상 중 윤유덕이 왕실 족친으로 국상 중에 기녀 연경비와 간통을 한 일이 있어
사헌부에서 국문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유덕이 두려움에 도망을 쳤고 사헌부 보고를 받은 왕은 그를 변방의 군사로 충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7일 무저 두 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족침이 윤유덕이 기생 연경비와 간통하여 사헌부에서 국문하려 하니 도망하다. 족침이 윤유덕이 기생 연경비와 간통하여 사헌부에서 이를 국문하려 하니 윤유덕이 도망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윤유덕은 부표를 당하여 슬픔을 입고서 음행을 행하였으니 죄가 시박에 관계됩니다. 청컨대 뒤따라 잡아서 먼 변방에 충분하고 종신토록 사용하지 마소서 하니 승정원이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윤유덕은 범한 바가 비록 졸곡 후에 있었지만 기생과 간통한다는 것은 성혼한 예가 아니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연경비가 등장한 사건은 그 유명한 어우동 사건에서인데 연경비는 그때 태강수 이동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어우동 박씨가 음란하여 이동에게 버림을 받고 이동은 연경비를 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동이 어우동을 버리고 연경비를 취한 것으로 보아 연경비의 미모가 대단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성종실록 71권 성종 7년 9월 5일 의사 6번째 기사 1476년 명성화 12년 종부시의 청에 따라 여기를 사랑하여 처 박씨를 버린 태강수 이동의 고신을 빼앗다.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태강수 이동이 여기 연경비를 매우 사랑하여 그 아내 박씨를 버렸습니다. 대저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이별하는데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폐단의 근원을 막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박씨와 다시 결합하게 하고 동의 죄는 성상께서 제결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동의 고신을 거두게 하였다. 연경비의 이름을 보면 제비처럼 난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 연회에서 그녀의 춤 자태를 보고 당대 사대부 사내들 애간장을 어지간히 녹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종 시절 유독 왕실 사람들의 간통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이는 조선이 개국하고 100년이 지나자 왕실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들은 특히 간통 문제로 대간들의 탄핵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들이 일반 사대부 사람들보다 더 음탕했던 것이 아니라 대간들이 왕실 인척들의 도덕성을 강조해서 자주 탄핵을 했던 것으로 성종은 왕실의 작은 일들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대간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왕은 왕실 인척들에 대한 탄핵을 왕실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모략이라고 본 것이고 대간들은 아무리 가까운 왕의 친척이라도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논리의 충돌이었습니다. 성종 15년인 1485년 4월 15일 경국대전이 반포되었지만 이 법은 조선의 통치근간으로 자리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판결은 법조문에 따라야 했지만 왕은 왕실 사람들은 법에서 예외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라서 왕실 일이 거론되면 왕이 이 일은 집안일이니 경들은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3사의 대간들의 공방은 해를 거듭할수록 치열해졌는데 성종의 아들 연산군이 폭정을 휘두른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성종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왕권은 약화되고 법치주의 근간을 두고 법 해석에서 사림 세력들이 힘을 얻으면서 왕의 통치 기반까지 넘나드는 위험한 고개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산군 초기 경연 자리를 지금 우리가 참석하였다면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인데 어린 왕을 가운데 두고 늙은 신하들이 한 수 가르쳐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한성격하는 연산군이 두 번의 사화를 일으킨 것이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을 빌미로 왕권을 제약하려는 정치인들을 타도하기 위한 정치적 복선이 깔린 사화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습니다. 오늘 조선궁중기사는 방출된 궁녀 탕문화와 연경비를 취했던 왕의 친척 홍상과 윤은노였습니다.